이제야 목적지 정했지만 가려한 날 막아서 내 난 갈 길이 뭔데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친구가 생각나네. 이미 난 발걸음을 뗐지만 가려한 날 재촉하네. 걷기도 힘든데 새파랗게 겁에 질려 도망간 친구가 내 맴도네.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동그라미들 모두가 멈췄다 굴렀단 말은 잘 들어. 그건 나도 문제가 아냐.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솔직히 말하자면 차라리 운전대를 못 잡던 어릴 때가 더 좋았었던 것 같아. 그때는 함께 온 세상을 거닐 친구가 있었으니. 건반처럼 생긴 도로 위에 수많은 조명들이 날 빠르게 번갈아가며 비추고 있지만 난 아직 초짜란 말야.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꼬질꼬질한 사람이나 부자 곁엔 아무도 없는 삼색 조명과 이 색칠 위에 서있어 괴롭히지 마.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노란색 빛을 내는 저기 저 신호등이 내 머릿속을 텅 비워버려. 내가 빠른지도 느린지도 모르겠어. 그저 눈앞이 샛노랄 뿐이야. 여러분의 저녁을 책임지겠습니다. 소통하는 재미 뉴스프리 데스크 아나운서 김민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연 기자입니다.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포토팬 여러분 하루 어떻게 보내셨나요? 최근에 인삼값이 폭락했다고 합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냐면요. 네. 15년 전 가격하고 비슷하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만큼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제 인삼밭을 막 갈아엎을 정도로 우리 농민들이 시위를 또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다 고놈의 코로나19 때문이라고. 고놈에. 네. 보니까 수출도 잘 안 되고 관광객이 못 들어오니까 면세점이 매출이 4분의 1로 완전 이렇게 토막이 났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도 아무래도 좀 주머니 사정 어려우신 분들도 많고 하니까 건강식품부터 좀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있어서 인삼 소비가 확
줄어들었다고 해요. 아, 그래서 내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인삼 축제 열린다고 음. 하니까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살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의 노력으로 우리 농민들이 좀 위축된 마음을 달랬으면 그러니까요. 좋겠어요. 네. 인삼 재배 농가들이 그동안 오랜 기간 좀 인삼 키우려면 좀 오래 키워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예, 많이 도와주시고 자 오늘 신청곡은 여러 우리 푸터팬 여러분께서 그러니까요. 신청해 주신 노래예요. 이무진의 신호등이었는데 쭌쭈닝님 그리고 빌로바TV님 이세희님 왜 다수 왜 다수? 너무 핫한 노래여가지고 그러네요. 예,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네. 무명님이 장영준 씨 경찰 출석했냐고 질문 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서초경찰서 출석했습니다. 네. 별 얘기는 안 하고 들어갔대요. 기자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마디 좀 해주지. 네. 네. 왜 다수 크크 하셨어요, 쭌쭈님이. 지금 시리즈로 있냐면 아마 이번 주는 이게 마지막일 것 같고 다음 주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드리안 훌님은 인삼 사탕이 은근히 맛있다고. 맞아요. 밥 먹고 맞아요. 먹으면 그 은근히 맛있어요. 네, 평소에는 안 땡기는데 약간 그 입가심할 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삼 사탕. 향이 싹 나면서 네. 왠지 건강한 거 먹는 것 같고 좋더라고요. 근데 인삼 사탕에 인삼이 안 들어갈 것 같긴 해요. 인공 인삼 향이겠죠? 분말이 좀 들어가지 그런가요? 않나요? 네. 예, 인삼 사탕 많이 좀 팔아주시고. 네. 네, 마이크 송님도 인삼하면 대한민국인데. 그렇죠. 또 면역력이 좋잖아요. 네. 크라이시스님도 안 팔려서 다운된 거구나. 아이엠소니님 9월의 마지막 날에 2차 접종 맞으셨다고. 오. 2차 접종 좀 아프다는데 별일 없이 잘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날에 의미 있는 행동하셨네요. 네. 은단을 먹으라고 코코 동질님께서. 어르신 냄새 난대요. 예. 빌로바 TV님이. 네. 오늘 초반부터 많은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이야기 나눠주고 계신데 첫 번째 코너부터 오늘 그 나비 넥타이 그러니까요. 하신 우리 웨이드를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월드나우 시간입니다. 뉴스웨이터 김정원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한 주 만에 보니까 또 반갑네요. 그러니까요. 두 주 만에. 네. 엄밀히 따지면 콕 집어서. 네. 제가 안 그래도 다시 보기 댓글에 예. 또 저희 푸터팬 여러분들의 감동 먹었습니다. 딱 지적해 주셨어요. 전번에 이제 KH 그때 호라 우리가 IS 네, 이야기할 때, 할 IS 때. 호라산 할 때 제가 K가 묵음이라고 했는데 아닌 걸로 판명이 그러니까요. 됐습니다. 네. 전민규님이 야. 영어 K가 묵음인 게 아니라 영어에서 쓰는 H 외에 다른 소리라서 앞에 K를 적는 거다. 오. 그냥 흐가 아니고 흐를 되게 세게 발음할 때 이제 같이 붙어서 약간 러시아권이나 아랍어나 이렇게 발음이 된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네, 네. 목구멍을 긁듯이 내는 소리라서 뭐 이렇게 KH를 하는 것 같아요. 적는 거라고. 인삼 사탕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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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도 다시 보기 댓글 보고 야. 다시 또 이렇게 배웁니다. 그러니까요. 사람은 진짜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지적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역시 우리 푸터팬 여러분 지식의 그 요람이 엄청 넓으세요. 그러니까요. 우리 네. 팬분들. 자, 이번에 오늘은 제 또 명찰 잘 안 보이나요? 네, 죄송합니다. 뭐 이름 다 아는 거 아닌가요? 명찰 안 보여서. 그래도 이게 바짝바짝하니까 이렇게 네. 거슬리시나 봐요. 그럴 수 있죠. 네. 항상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은근히 미남이세요, 저스트러님이. 은근히나. 네, 감사합니다. 네. 코코 동절님 영문과도 모르는 걸 지적하는 센스 하셨어요. 아무개님이 월드 지배인 이름 같다고. 월드 지배인 괜찮은데요? 월드 사실 포스는 지배인이긴 해요. 네. 웨이터보다는. 그렇죠. 웨이트보다는 저는 약간 웨이터가 더... 좋아요. 수석 웨이터. 수석 웨이터. 수석 웨이터. 왜 그렇죠? 왜 이게 그 약간 영국 총리가 영어로 프라임 미니스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니스터 중에 짱, 그 장관들 중에 짱, 그러니까 웨이터 중에 짱. 수석 웨이터. 지배인은 프레지던트. 저는 수석 웨이터. 좀 유럽 쪽에 더 가까우시군요. 네, 그렇다고. 혹시 지배인은 우리 노드목을 염두에 두시고 남겨주신 건가요? 지배인은 노드목. 아. 네, 저는 수석 웨이터. 예. 네. 프라임 미니스터. 프레지던트.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어떤 오늘 얘기죠? 그
백신 추가 접종, 이른바 그 부스터샷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우리나라도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60세 이상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시행을 하는데 외국에는 이미 시작을 한 데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7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영국하고 미국도 최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부스터샷 보면서 제가 옛날 사람인지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꾸 그 레이싱 게임 중에 카트라이더 보면 게임하다 보면 그쵸. 네. 자동차 쭉 가다가 뭔가 아이템을 먹으면 속도가 훅 나잖아요. 그게 그렇죠. 부스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약간 치트키 쓰는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바나나에 미끄러지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지금 그 능력을 좀 더 끌어주는 그게 이제 부스터인데 이제 그 백신에 있어서는 백신의 효과를 조금 더 끌어주는 뭐 국립국어원에서는 지금 추가 접종이라는 말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 네. 또 워낙 또 부스터샷이라는 말 자체가 또 고정화돼 있다 보니까 좀 섞어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해외에서 먼저 이제 이 추가 접종을 시작했기 때문에 사례를 좀 살펴보고 과연 우리나라에는 어떤 좀 시사점이 있는지 좀 주의할 점 없는지 보려고 하는데 일단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거든요. 먼저 보시고 네.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취재진이 지켜보는 앞에서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추가 접종에 나섰습니다. Do I have any side effects the first or the second shot? 미국 보건당국이 부스터샷을 승인한 지 나흘 만에 추가 접종을 받은 겁니다. 지난 1월 2차 접종을 한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78살로 부스터샷 접종 대상인 65세 이상 고령자에 해당합니다. 앞서 미국 CDC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의료 종사자와 교사 등에게 화이자 백신의 추가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률은 지난 6월 50%를 돌파한 이후 제자리를 맴돌다가 최근 연방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의무 접종을 시작하면서 55.4%까지 올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미접종자가 큰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제발 백신을 맞으라고 호소했습니다. That distinct minority is causing an awful lot of us, an awful lot of damage for the rest of the country. 12세 미만 아동에 대한 백신 승인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전망입니다. 화이자 측은 5세에서 11세 사이 아동에게도 백신이 안전하다며 며칠 내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인데 전문가들은 FDA가 10월 말까지 승인 여부를 결론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 대통령이 직접 카메라 앞에서 접종을 받을 정도로 이렇게 추가 접종을 독려했는데 그렇죠. 이 결론이 나기까지는 꽤나 우여곡절이 있었다고요. 왜냐면 일단 7월부터 좀 시작이 됐어요. 7월에 이제 이스라엘이 세계 최초로 부스터샷을 시작을 했어요. 네. 처음에는 여기도 그 수술 환자 그리고 고령자, 장기 요양시설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다가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서 324만 명이 이 추가 접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3번 맞은 거예요, 벌써. 네. 근데 이때부터 미국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시작을 하니까 미국 내에서도 야 우리도 맞아야 된다.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뭐 이렇게 갑론을박이 있다가 8월 18일 날 그 바이든 대통령이 선언을 합니다. 9월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우리 추가 접종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먼저 딱 해버렸어요. 네. 그러면 좀 앞뒤가 바뀐 거 아니에요? 보통 어쨌든 다른 나라에서 했던지 간에 자국의 보건당국에서 좀 들여다보고 살펴보고 이거 좀 맞아야겠습니다 하고 승인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독려하고 좀 이래야 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뒤바뀐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그 뭐 답정남인 거예요. 음. 답을 정해놓고 맞아야 된다라고. 우리 다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당국 여러분 검토해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보건당국 내에서도 좀 비판이 좀 당황하겠네요.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보면 실제로 사람들이 백신을 맞기까지 총 4단계 단계가 필요해요. 네. 그러니까 FDA,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자문단 회의를 먼저 합니다. 자문단 회의. 여기서 어떻게 결론이 나면 이제 권고를 해요. 뭐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FDA 국장이 할지 말지 결정을 합니다. 네. 네. 여기 끝이 아니에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도 자문단 회의를 또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결론이 나면 CDC 국장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요. 네. 그러니까 4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그 추가 접종 부스터샷 할 때도 FDA 자문단이 18명인데 9월 18일 날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때 올라온 안건이 뭐였냐면 16세 이상 미국민들 대상으로 추가 접종 방안 표결을 한 거예요. 했더니 16대 2로 부결시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반인들 안 돼. 그럼 누구를 맞힐 거냐? 중증 위험성이 큰 65세 이상, 의료 종사자, 구급요원, 경찰, 소방대원들에 한해서만 합시다라고 권고를 합니다. FDA에다가. 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전체 국민 대상하기에는 조금 이르다. 음. 왜냐하면 이르다. 지금 2번 맞고 있는데 이걸로도 아직까지는 효과가 충분한데 이 3번 맞는다고 이게 그렇게 효과가 충분한지에 대한 자료가 아직 부족하다라고 권고를 해요. 이게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권고를 하고 꼭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자문단 회의해 보니까 우리 이런 결론이 나왔어라고 FDA에다가 던지는 거예요. 네. FDA는 나흘 뒤에 권고를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3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맞게 하겠다라고 해요.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3종류 했는데 이제 화이자 백신만 일단 3차 접종에 사용을 하고 2번 접종을 마치고 난 뒤에 최소 6개월이 지난 사람들에 한해서 이 부스터샷을 합시다라고 일단 승인을 한 겁니다. FDA가. 그 일단 그 FDA 승인만 놓고 본다면은 그 바이든 대통령이 말한 것보다 바이든 대통령 전 국민은 거의 대상으로 맞아요. 맞아야 네. 된다 했는데 네. 굉장히 축소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FDA 승인만 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8월 중순에 예약했을 때가 16세 이상 그렇죠. 그리고 화이자 2차 접종 완료자 혹은 모더나까지 들어갔던 거예요. 네네. 근데 FDA 승인에서는 모더나는 빠졌잖아요. 네. 연령대 대상이 축소가 됐어요. 모더나 경우에는 검토 시간이 더 필요하다. 자문단 의견이 나왔고 어쨌든 FDA 긴급 승인이 떨어졌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CDC가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CDC 자문위원회가 회의를 합니다. 근데 CDC 자문위원회는 FDA보다 대상을 더 축소시켜요. 아, 더 네. 줄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위에 뭐 고령자 이거는 비슷한데 의사들, 교사들 그 포함시켰잖아요. 네. FDA는. 그렇죠. 네. CDC 자문위원회는 이 사람들 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저질환도 없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빼라고 해서 이제 CDC 국장한테 던졌어요. 네. 그러니까 CDC 국장이 이걸 다시 뒤집습니다. 어떻게요? 의사들하고 교사들 접종시켜 아. 라고 해서 어쨌든 뭐가 왔다 갔다 왔다 했네요. 전에 관련 리포트가 하나 있는데 예. 그거 다시 좀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of interest in your vote. CDC 자문단이 5시간의 경론 끝에 부스터샷의 대상과 시기를 정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와 당뇨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18세부터 64세 사람들에게만 추가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승인했던 의사나 교사 등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은 제외했습니다. 9 no's, 6 yeses. So the nays have it, and the recommendation is not passed.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일반인들은 2차례 접종만으로도 중증 예방 효과가 충분하기 때문에 추가 접종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코로나를 완전히 없앨 수 없다면 중증 감염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정부가 부스터샷을 서두르기보다는 미접종자들에게 백신을 맞히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CDC는 자문단의 권고를 이례적으로 일부 거부했습니다. CDC는 조금 전 성명을 내고 대유행의 시대에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정부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며 고령자뿐 아니라 감염 위험이 높은 직업군에 대해서도 접종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네. 아까 삐까번쩍님이 이제 형이신지 이제 뭐 미국 간호사로 일하고 계신데 네. 부스터샷 맞으러 갔더니 모더나라서 오지 말라 나중에 오라 그랬대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다시피 모더나 빼고 화이자를 맞은 사람에 화이자나? 한해서 지금 3차 접종을 하는 거죠. 안 그래도 얀센은 어떻게 되냐고 다들 지금 이제 그걸 궁금해하시는데 미국 보건당국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얀센도 어쨌든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이 필요한데 이걸 예를 들자면 얀센 한 번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자면 부스터샷을 하게 되더라도 2차 접종이 되는 건데 2번을 더 맞아야 되는 건지 한 번만 더 하면 되는 건지 그거는 화이자로 할 건지 모더나 할 건지 결정이 안 됐어요. 미국 보건당국도 지금 검토 중입니다. 네. 네. 근데 사실 이 대상이 축소된 거는 맞지만 네. 어떻게 보면 미국 국민 경우에는 사실상 내가 본인이 나 부스터샷 맞고 싶은데 하면 얼마든지 맞을 수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대상을 제한시켜놨잖아요. 축소시켜놨는데 뭐냐면 여기 보면 아까 왜 그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 있잖아요. 의사나 교사. 그렇죠. CDC 발표에 이렇게 돼 있어요. 직업 또는 기관 환경으로 인해서 코로나19 노출 및 전파 위험이 큰 18세에서 64세 성인 그래놓고 구체적 예를 몇 가지 듭니다. 의료 종사자, 소방관, 경찰, 교사, 뭐 제조 노동자, 교정 노동자, 이거는 교도소 간수 이런 분들이죠. 대중교통 종사자,
식료품점 직원 등 예를 들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크다라는 기준이 광범위하고 모호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험도 판단을 누가 내리느냐? 의사가 내리는 게 아니고 제 스스로 내리는 겁니다. 아 의사가 아니에요? 네. 아, 내가 무슨 위험하다. 말이냐면 이거예요. 나 위험해 이런 걸? 응.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병원뿐만 아니라 대형 약국 체인에서도 그렇죠. 네. 백신 맞을 수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CVS라는 데가 있는데 이 부스터샷과 관련해서 접종 자격을 갖췄는지 안 갖췄는지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거냐? 우리 고객의 말에 의존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만약에 이제 병원에 가요. 저는 일반적으로 기저질환도 없고 건강한 사람인데 뭐 추가 접종을 맞고 싶은 거예요. 가서 저 코로나19 노출 위험이 커요. 놔주세요 하면 네. 놔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지금 뉴욕타임스가 뭐라고 지적했냐면 이 CDC 지침이 자격은 안 되지만 일부 사람들은 자격 안 되지만 맞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수백만 명의 미국인을 단련시키지는 못할 것 같다고 지적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본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대상은 그러니까. 축소해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원하기만 하면 미국 성인 모두가 맞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명확한 판단이 아직 안 서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요. 저는 그 주목해야 되는 점이 그 FDA하고 CDC 그 미국의 보건 당국들인데 이 둘의 의견이 약간 갈렸다는 것 자체가 좀 의아하거든요. 이런 일이 실제로 많이 있었던 일인가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미국 언론들은 분석을 해요. 왜냐하면 뭐 제가 국제팀이 있은 지 2년도 안 됐기 때문에 다 히스토리를 알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례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러니까 코로나19 백신을 미국에서 처음 접종할 때를 좀 되새겨 보면 그때 똑같이 4단계를 거칩니다. 그렇죠. FDA 자문위원회가 이거 백신 맞아야 됩니다. 접종 권고해요. 바로 FDA 국장이 승인합니다. 네. CDC 자문단 맞아야 됩니다. CDC 국장 거의 일사천리로 4단계가 착착착착 진행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보면 지금 그 미국 보건당국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는 FDA와 CDC가 어쨌든 결론이 지금 다르게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돌려 말하면 이 추가 접종과 관련해서 그만큼 과학적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그 추가 접종을 실제 시작한 지 가장 오래된 게 이스라엘인데 지금 2달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네. 물론 300만 명 넘게 맞았지만,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이스라엘 사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거고, 그 미국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보면 이 FDA 심의관들이 야, 이스라엘 연구 결과 이거 너무 거기에 의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 했다고 해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연구 결과를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이 추가 접종을 한 60세 이상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감염 위험이 11분의 1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3차 접종 부스터샷 했더니 예방 효과가 확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FDA 쪽은 그거 다 이스라엘 자료 아니냐. 우리 미국 자료도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독자적으로 FDA는 그 자료나 결론을 아직까지 검토하거나 검증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미국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제주시 M 게스트하우스님인가?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들어온 지인은 4번 맞고 들어왔다고 하네요. 라고 말씀하셨고요. 오. 마이클 죽수님도 약국체인 CVS에 예약하면 당일날 바로 부스터 놔준다고 오. 본인이 원하면 네네.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사나님 우리나라 아직 시기를 지켜봐야겠네요 하셨어요. 네, 크라이시스님도 비슷한 이야기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4번 맞았다라는 게 왜 가능하냐면 보면 이게 저희 그 국제팀에서 보도를 몇 번 하긴 했는데 이 백신을 맞으러 가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면 제가 그 병원에서 안 맞았더라도 1차를 안 맞았더라도 2차 가면 제 주민번호 되면 의료 시스템이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쵸, 다 1차 뜨죠. 어디서 네네. 맞았는지. 미국은 그게 좀 미비해요. 아, 그래요? 그 백신 접종 이거를 종이에다 써준단 말이에요. 아. 가짜 증명서도 굉장히 난무하고 있고 네. 그리고 오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1차를 맞았는지 2차를 맞았는지 3차를 맞았는지 잘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놔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통계로 얼마만큼 되는지는 잡히지 않고 있지만, 그러니까 4번 맞았다는 게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닌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전산 시스템이라든지 굉장히 잘 돼 이건 있어요. 엄청나게 잘 잘 돼 돼 있어요. 있어요. 네, 사실. 네, 어마어마한데 사실은 실제 FDA랑 세계보건기구 소속의 그 저명한 과학자들이 이 일반인 대상으로 이렇게 기저질환이 없고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 일반인 대상으로 한 부스터샷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 이런 입장을 냈다면서요. 맞아요. 이게 제가 들고 나왔는데 영화가 가득한 아이고. 이게 기고문이에요. 네. 영국의 유명한 의학
저널 그 란셋의 그 기고가 된 건데 네. 처음에 이게 약간 국내 언론이 약간 오버 비슷하게 받았었어요. 이게 논문이라고 그래갖고 되게 엄청난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이 했었는데 그 이야기 좀 이따 하고. 네. 근데 이게 13일에 란셋에 실립니다. 이 시점이 뭐냐면 미국 FDA 자문회의단 열리기 5일 전에 실려요.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고문이 바이든 대통령 그러니까 8월달에 그 전 국민 대상으로 저 부스터 맞힐 거예요에 대한 일종의 반발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아, 답정남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네, 반발이에요. 반발로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데 뇌피셜. 뇌피셜인데 네. 그 근거가 좀 있어요. 네. 들어오세요. 네, 듣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제목을 보면 Considerations in Boosting COVID-19 Vaccine Immune Responses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백신 면역 반응을 부스팅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이고 네. 장수가 총 4장입니다. A4지로. 4장인데 뒤에는 참고 문헌들이 좀 많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용은 한 2장 반 정도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이름들이 있거든요. 이 기고문 이름을 올린 사람이 총 18명이에요. 18명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2장 반짜리 기고문을 18명이 뭐 3, 4문장씩 나눠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한두 명이 주도했고 나머지는 이름을 얹은 셈인데 일종의 연판장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기명 성명서 내듯이 맞아요. 네, 우리 네. 보통 이렇게 성명서 한 장짜리 내고 그 밑에 몇 누구, 기 누구, 누구 몇 누구, 기 네, 누구 네, 다 네. 쓰잖아요. 가는 기자회에서 거죠. 뭐 이렇게 성명서 내고 이러면 맞아요. 네. 저는 그런 성격이라고 봐요. 왜? 굉장히 이건 인정합니다. 일리가 있네요. 네. 그리고 보면 인정. 이름에 보면 제가 밑줄을 좀 끊어놨는데 여기 네. 보면 메리언 그루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 FDA 백신 연구심의 실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심의와 관련한 대빵. 그 다음에 필립 크로스 이 사람은 부실장이에요. 그 심의실에. 네. 넘버 1, 2가 나왔죠. FDA. 그 다음에 보면 수미아 스와미나탄 WHO 수석 과학자고 마이클 라이언이라고 WHO 코로나 긴급 대응 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리포트 하다 보면 WHO 이 2명 이름은 자주 오르내리는 사람들이에요. 네네. 근데 WHO는 기본적으로 부스터샷에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 백신 한 번도 못 맞은 사람들 수두룩 빽빽한데 네. 그렇죠. 지금 뭐 많은 3번, 4번 맞겠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고 보면 그리고 이제 여기 18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FDA 2명, WHO는 2명 말고 1명 더 있어요. 3명. 그러니까 그리고 요 5명을 빼면 나머지는 다 교수들이에요. 미국 교수들, 영국 교수들, 남아공, 뭐 멕시코 이런 데가 있어요. 근데 근데 요 뒤에 보면 자 질문 있으신 분들 이메일 주소에서 딱 2명 이름이 나와요. 한 명이 이 필립 크루즈, 그 FDA 부실장. 그 다음에 한 명이 WHO예요. 그러니까 FDA의 고위급이 주도해서 이 기고문을 쓰고 WHO와 그리고 이 부스터샷에 반대하는 어떤 그 전문가들이 이름을 올린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네. 그리고 왜냐하면 거기다가 이게 2장 반짜리인데 논문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분들이 독자적으로 연구를 한 게 아니에요. 부스터샷 관련해서. 네. 그래서 아까 논문이라고 한 거는 오역이다. 논문이 아니고 이 추가 접종 부스터샷과 관련한 우리가 의학 전문 그 논문들을 훑어보니 이렇게 돼 있더라라고 분석을 한 거예요. 분석. 남의 논문을 분석을 우리가 했어요. 봤더니 요약하면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돼 있다. 지금 현재까지 한 논문들을 보면 주로 이제 이스라엘 사례인데 그 내용이 쉽게 말해서 이 기고문 내용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면역 저하자 고령층 추가 접종 필요해. 그거 인정해. 네. 하지만 나머지 일반적인 대중들 필요 없어. 현 시점에서는 필요 없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백신의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중증을 막거나 사망률을 막는 효과는 거의 변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차 접종 그쵸. 그리고 이 부스터샷을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광범위하게 하다 보면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오히려 부스터샷을 맞았을 때 얻어지는 효용보다는 부작용에 대한 위험이 커질 수 있는데 if가 2개예요. 아. 너무 빨리, 너무 광범위한 대상으로 실시했을 때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라고. 근거는 뭐예요? 그게 이제 이거예요. 뭐냐면 지금도 이제 백신에 보면
아주 희귀한 부작용이긴 하지만 심근염 같은 부작용이 보고가 되고 그쵸. 있잖아요. 네네. 네. 그게 1차보다 2차 때 더 많이 보고가 된다는 게 있어요. 아. 근데 3차 접종을 빨리 하게 되면 이런 부작용 더 많이 나타날 아, 것 아니냐 라고 음.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재까지는 2차 접종만으로 충분한 면역력이 형성되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 고위험군에 대해서만 하고 일반 사람들은 지금은 아니다. 다만 앞으로 이제 뭐 강력한 변이가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자료들이 쌓이다 보면 백신 효과가 진짜 떨어지네. 이럴 경우에 한해서 일반인들에게도 부스트샷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기고문이에요. 네. 자, 기고문 내용은 그렇고 요즘 마플님께서 추가로 맞아라 이런 거는 제약 쪽인 것 같은데 이런 거 의심해야 되냐 질문 주셨는데 네. 그거 이야기 곧 다룰 겁니다. 예. 곧 2분 안에 들어갑니다. 아, 네네. 지금 바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됩니까? 하십시오. 그러니까 네네. 제약사들은 네. 이제 입장이 당연히 뭐 본인들이 만든 걸 감안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스터 사실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할 것 같거든요. 실제로도 맞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고. 되게 좀 그 특징적인 게 뭐냐면 보통 제약사들이 우리 약 효과 떨어져라고 보통 말하기 쉽지 않아요. 아 네. 그렇죠. 근데 이 백신만큼은 희한하게 화이자나 모더나 야, 우리 백신 예방 효과 시간이 지나니까 떨어져라고 자기들이 보도 자료를 내요. 네. 화이자 같은 경우는 44,000명 그 접종 완료자 추적해 보니까 감염 예방 효과 첫 2달은 96%였는데 2달마다 6% 포인트씩 떨어지더라 효과가. 그러니까 부스터 맞아야 돼. 맞고 보니까 이게 95%까지 회복돼. 라는 보도 자료를 낸 적이 있고 네. 모더나도 그 13개월 전에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 돌파 감염 비율을 보니까 이게 1.09%였는데 8개월 전 그러니까 최근에 맞은 사람들 보니까 돌파 감염 비율이 0.77%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백신 예방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 접종은 필요하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요. 근데 같은 백신 제약 업계이긴 하지만 이 아스트라제네카 개발한 데가 공동 개발을 옥스포드 대학이 했잖아요. 네. 거기에 그 세라 길버트라는 교수가 있어요. 공동 개발자인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모두가 부스터 맞을 필요는 없어요라고 발언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에 취약한 사람들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면역이 잘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한 거예요. 세돌님이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부스터샷 맞는 게 좋지. 일로와TV는 약팔이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정말로 이걸 액면가 그대로 너무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에는 제약회사마다 너무도 다르잖아요 입장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게 현재로서는 어쨌든 그 추가 접종 부스트샷은 화이자로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 그렇죠. 네. 물론 추가로 모더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아스트라제네카는 현재 영국에서도 이 백신이 개발된 영국에서도 부스트샷 그 추가 접종으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외신 보도까지 있냐면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영국 내에서조차 좀 외면을 받으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백신 사업 곧 접는다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회사마다 또 입장이 그렇게 다르군요. 네. 지금 여러 나라들이 이제 부스터샷을 시작을 하면서 사실 그 제약사 입장에서는 안 맞으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말하긴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돈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직결됩니다. 예 그러니까 맞으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에피통신이 직접적인 표현을 안 썼지만 뭐 돈방석이 않는다라는 지금 보도들이 있는데 에피통신 보도에 따르면은 어쨌든 미국 정부가 지금 추가 접종 실현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이 백신 제조업체들이 이익이 수십억 달러. 그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수조 원에 이를 거라고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미국 정부 예상보다는 좀 줄긴 줄었지만 이게 코로나 변이 계속되고 뭐 이렇게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되면 지금 또 일반인들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그 미국 투자은행 중에 제프리스라는 데가 있는데 아직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1차도 안 맞은 사람들도 있고 이게 3차 접종까지 하게 되는 필요한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아직 남아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글로벌 투자 리서치 기업 중에 모닝스타라는 데가 있던데 여기가 지금 어떻게 그 예상을 했냐면 화이자하고 바이오엔테크 글로벌 매출 내년에 이 그 추가 접종만으로 우리 돈으로 한 30조 원 정도
그리고 모더나는 16조 5천억 원을 벌어들일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추가 접종만으로.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면 화이자나 모더나 경우에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1차 맞으신 분도 있고 얀센 맞으신 분도 있는데 그렇죠. 이 추가 접종으로는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맞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왜 1, 2차 백신 개발할 때는 뭐 제약사들도 그렇게 항변하잖아요. 아, 우리 이거 연구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었고 돈도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이렇게 연구비도 이렇게 좀 뽑아내야 되니까 근데 이 추가 접종은 그런 돈이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냥 계속 생산만 하면 되는 그렇죠. 거니까. 이미 있는 거를. 그러니까 훨씬 수익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좀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백신 종류가 많잖아요. 코로나 백신도 있고 뭐 독감 백신도 있고 그런데 코로나19 백신 이게 지금 얼마만큼 수익성이 좋은가 보면 지난 7월에 화이자가 발표한 게 있어요. 올해 백신 매출 예상치 이거는 화이자만 이야기한 거예요. 40조 원 수준이 될 거라고 합니다. 와. 그런데 그 화이자가 다른 백신들도 많이 만드는데 그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다고 돼 있는 게 그 폐렴 구균 백신 중에 프리나베 13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네. 이게 작년 매출이 7조 원이거든요. 오. 그러니까 코로나 백신 매출이 6배나 높은 거예요. 한마디로 돈 되는 장사. 돈 되는 장사인 거예요. 네, 네. 네. 표 선생님이 제약사 입장에선 백신이 곧 돈 버는 거니까 어떻게든 맞추고 싶겠죠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일부에서는 부스터샷을 맞는데 정말 한 번도 백신을 못 맞은 나라도 있잖아요 지금. 맞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진짜 백신도 뭐 진짜 부자들은 막 넘쳐나고 당장 맞을 수 있고 가난한 나라에서는 정말 맞고 싶어도 구경도 못하는 맞아요. 상황이니까 너무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그 기고문이 나온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WHO에서도 3명이나 참여했고 FDA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머지 그 교수들을 보면 영국, 미국 그 다음에 보면 멕시코, 사우스아프리카, 남아공 이런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저조한 나라들인 거예요.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니네 뭐 3번 맞니 4번 맞니 이런 이야기 할 거냐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그 세계 저소득 국가 중에서는 한 번이라도 맞은 인구가 2.2%에 불과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브라질이나 인도 등 한때 이제 그 대유행 때문에 타격이 컸던 나라들은 조금씩 그 수준을 따라잡고는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게 특히 아프리카 중심으로 한 그 가난한 나라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뭐 중앙아프리카 부룬디 같은 경우는 0%예요. 백신 접종률 자체가 아. 1차도. 이럴 수가. 그다음에 뭐 남수단, 아프가니스탄 보면 0.2%, 1.1%. 그러니까 1, 2%도 안 들고 있고 이게 백신 접종률이 낮은 이유는 조금 복합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이게 뭐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뭐 냉동고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쵸. 콜드체인이 그러니까 유지가 콜드체인이 돼야죠. 유지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뭐 이 물류다 보니까 도로 환경도 잘 돼야 되고 열악한 또 의료 환경들 그러니까 놔줘야 되는 사람들도 필요하고 그렇죠. 이런 의료 시스템들이 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좀 있고 뭐 내전이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상황도 있고 근데 뭐니 해도 가장 큰 문제는 백신이 없어서 못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야. 이 대다수 개발도상국들이 어떻게 좀 이렇게 그 백신을 갖고 오냐면 물론 개별 협상을 통해서 갖고 오기도 하지만 네. 그러니까 WHO가 주도하는 그 코백스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백신 공동 구매해서 공동 배분한 프로젝트 여기 의존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코백스가 보면 그 올해 자기들이 공급할 거라고 하는 예상량을 22억 7천만 회에서 14억 회 거의 절반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잘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그 중하위 소득 인구 20%에도 충분하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WHO 뭐라고 예상을 하고 있냐면 지금 한 달 공급되는 백신 물량이 지금보다 7배 정도는 많아야 그 뒤에가 중요해요. 7배가 늘어도 내년 9월까지 세계 인구 70%가 접종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 9월까지요? 지금 월 단위 들어오는 물량이 7배 정도 증가해도 내년 9월 돼야 세계 인구의 70%가 접종 완료할 거라고 상황이 진짜 예상하고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요. 7배 증가한다는 건 사실상 거의 좀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사실 세계적으로 다 맞아야 사실 변이도 덜 나오는 거고 어떻게 모두가 보면. 맞기 전까지는 아무도 안전하지 않다는 게 지금 모토인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부자들 다 맞아도 안 맞은 나라들에서 계속 바이러스 퍼지고 그러니까요. 변이 나오다 보면 더 강력한 변이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 다시 또 돌고 돌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제가 또 다시 지금 그러니까 추가 접종이 계속 좀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일부 나라에서는 이렇게 백신 빈익빈 현상이 더 심해질 거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좀 이렇게 상황이 그렇게 빨리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좀 전에 CU인님이 프리나베라고 잘못 얘기했다고 프리베나 131인데 아 제가 나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프리베나, 네, 네, 프리베나. 프리베나 예, 정정하겠습니다. 아, 인감이 네. 있어요. 지금 부스터 컷이 나와가지고 예. 지배인님이 부른대요. 아, 네. 바로 호출 당했습니다. 네. 김정은 기자 부스터샷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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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원하신 대로 부스터 컷 아 부스터 컷. 했습니다. 오늘 머리까지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시간- 완벽한 지배인인데요. 네네. 아 오늘 오, 근데 지금 여기 뒤에 파마까지 하고 왔는데 시간 아. 너무 잡아주셔가지고 그러니까 5분은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파마 그렇죠. 모습을. 근데 너무 막 백신 빈익빈 문제 굉장히 심각하네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죠. 네. 컷을 외치느라고 제가 집중 안 하셨군요. 채팅창에서 선동하느라고 제가 못 봤습니다. 아니, 머리가 유달리 좀 잘 되신 것 같아 이번에. 가을이니까 아무래도 네. 제가 이제 그러네요. 한번 가을에도 머리카락 이제 정수리가 좀 풍성해졌어요. 빠져가지고. 그러네요. 네. 그 제가 이제 명동 콜링을 굉장히 듣고 싶은데 신청곡위원회 분들한테 어제부터 계속 엊그제부터 제가 네. 좀 틀어달라고 했는데 안 틀어주셔가지고 제가 공식 계정으로 올렸는데 아 오늘 신청하셨어요? 마중물님이 MBC 뉴스 공식 계정으로 네, 신청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혹시 명동 콜링 듣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아마 신청위원회가 아니 해주지 않을까요? 신청곡까지 강매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아, 가을인데 너무 좋아요. 가을이요. 좋긴 좋더라고요. 네, 예. 요즘 밀고 있는 곡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피치스에 이어서. 네. 예. 자, 그 오늘 이제 신규 확진자 말씀드릴게요. 1,579명, 어제보다 90명이 적습니다. 네. 뭐 내일도 한 2,000명 넘을 것 같고 거리두기 이제 개편안을 내일 이제 발표를 정부가 할 건데 아무래도 지금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2주 더 연장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좀 사적 모임 기준을 좀 단순화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백신 접종자가 포함됐을 경우에는 결혼식 뭐 참석 원샷 주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습니까? 지금 아무리 오늘 파마했지만 아니 지금 파마했다고 오늘 젊어 네네. 보인다고 원샷 왜요? 연샷 오늘 좀 해달라고 지금 받으세요. 댓글로 왔어요. 아 얘기가. 그래요? 네. 원샷 넣어주세요 그럼. 젊어 솔직히 보이세요. 귀는 또 이렇게 얇은. 네. 그 명동 콜링 크라잉넘 말고 저 카더가든 걸로 좀 신청을 해주시면 제이정님이 제가- 신청하셨습니다. 여기 신청 제이정님께서 신청해 다음 주 월요일 날 틀어드리겠습니다. 신청. 월요일 날 안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아 월요일 안 하나요? 저 화요일 날. 아 월요일 날은 이제 그거구나. 저 대체.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또 신청곡 사주를 또 제가 또 하고. 이제 고발 사주도 나오는데 신청곡 사주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오해 살 수 있네. 이거. 아, 큰일 그러네요. 났네요. 프리데스크 누구 겁니까? 여러분의 거죠. 그렇죠.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거죠. 네, 푸터팬의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영업 시간하고 인원 제한에 대해서 좀 유연성을 좀 발휘해 달라 이런 얘기를 정부에 이제 건의했다고 합니다. 네. 내일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검찰이 뭐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 현직 검사의 관여를 확인을 했어요. 이게 이제 손준성 검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관여했다는 게 이제 작성했다는 것까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 텔레그램 통해서 올리고 한 게 이제 뭐 맞는 걸로 돼서 이제 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습니다. 넘겼고 또 손준성 검사 밑에서 일했던 2명의 검사가 또 관련이 돼 있는데 네. 고발장과 함께 첨부됐던 어떤 판결문, 실명 판결문을 검찰의 어떤 내부망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한 거 이게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둘 중에 한 명은 그 지난번에 뭡니까 그 술접대 사건 네. 그 김봉현 씨 그 관련됐던 분이라고 합니다. 네. 공교롭게도. 네, 네. 공교롭게도. 자, 그럼 앞으로 뭐가 남았냐? 이게 과연 어떤 메커니즘에 따라 움직였느냐? 뭐 이걸 또 누구의 지시였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밝혀낼 부분이 남아 있겠죠. 네네. 자, 그다음에 그 화천대유 관련해서 이제 검찰의 수사가 압수수색도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 녹취록을 확보했다는 어떤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19개 정도의 녹취록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과연 뭘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많이 기사 보셨으니까 뭐 그 이익을 배분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담겨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검찰이 확보한 것 중에는 일부 이제 현금 다발 사진 같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뭐
조금 이제 뭐죠? 그 성남 도시개발공사인가 그쪽으로 이제 수억 원이 전달이 됐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마 이게 그 유동규 기획본부장 맞죠? 네, 그분이 이제 조만간 이제 소환이 돼서 조사를 받을 것 같아요. 네. 휴대전화 던졌다면서요, 창밖으로. 아 그래요? 던진데 그거 오늘 근데 취재진 앞에 쓰긴 했어요. 오늘 그분이. 근데 이제 자기가 던지긴 던졌는데 그게 뭐를 이렇게 버리려고 한 건 아니고 이유가 있는데 그 사정을 말할 수 없지만 수사 경찰한테 얘기했다 그 이유를 뭐 이런 얘기를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예요, 뭔지 그게? 모르겠어요. 네. 전혀 나한테. 아무튼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정부가 퍼펙트 스톰에 대한 어떤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가계대출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굉장히 위험해서 앞으로 이제 대출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를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했는데 가계대출 증가율이 올해 5에서 6%래요. 내년에는 한 4% 정도로 코로나 이전으로 좀 이렇게 좀 관리를 하는 이게 이제 정부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이제 나온 소식 중에는 오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 달에 통신선을 복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네. 이게 무슨 의도냐? 왜냐면 이게 엊그저께 뭡니까 초음속 미사일 그러니까요. 발사하고 하루 만에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무슨 춤을 춰야 되나 싶은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가 오늘 데스크에서 분석을 했고요. 네. 자, 알고 보니는 그 자산가들이 이제 자녀들에게 돈을 줄 때 차용증을 쓰면서 이렇게 주는 일종의 그렇죠. 대출 형식으로 주는 뭐 이런 형식이 있는데 이게 편법 증여 수단으로 좀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저희가 좀 따져봤습니다. 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저희가 안 나오죠? 네, 다른 분들. 네네, 오늘 프리데스크 진행하시고. 저는 신청곡 하나 건졌습니다. 네. 다음 주 감사합니다. 월요일까지 저희는 안 나오고 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본방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